여러분 안녕하세요. 커넥팅 얼스 채널에 연결하는 사람 폴입니다. 오늘은 구한말 조선의 운명이 기울던 시기 고종 황제가 머물며 국제 외교사의 중심이 되었던 중명전을 연결해 봅니다. 희망과 절망이 교차한 슬픈 대한제국 역사의 현장 이야기입니다. 시민들의 쉼터이자 산책로로 유명한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걷다 보면 후미진 골목 깊숙한 곳에 홀로 서 있는 건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광명이 그치지 않는 정각이라는 뜻을 가진 중명전은 황실 서재로 1899년에 지어졌습니다. 경운궁 화재 이후 고종은 중명전으로 거처를 옮겼고 외교사절 알현장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곳은 대한제국 외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905년 11월 17일 중명전은 을사늑약이 체결되는 비운의 장소가 되고 말았는데요. 무력을 동원한 일본의 강압 속에서 황궁은 공포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지만 고종 황제는 이 조약의 승인을 끝까지 거부하였고 결국 이 늑약은 을사 오적들에 의해 날인 체결되었습니다. 이후 고종은 일제의 무력적 위협에 격렬하게 저항했고 헤이그에 밀사를 보내 일본의 만행과 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고 주권을 되찾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습니다. 헤이그 밀사 사건을 빌미 잡은 일제는 1907년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고 군대가 해산되고 고종은 내정권과 군사권을 모두 잃었습니다. 조선의 26대 왕이자 초대 대한제국 황제 고종, 흥선대원군과 민비에 가려진 무능하고 유약한 군주로 알려진 그는 정말로 그런 왕이었을까요? 개혁에 열려 있었고 서구의 문물과 기술에 관심이 많았던 고종은 중국의 틀에서 벗어난 자주 독립국을 만들고자 조선 왕조를 끝내고 지금의 조선호텔 옆 황구단, 곧 하늘의 제사를 지냈던 곳에서 대한제국의 설립을 선포하고 초대 황제로 등극했습니다. 이후 근대국가 건설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을사늑약에 이어 한일 합병까지 당하며 그의 꿈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1919년 1월 하순 어느 날 한반도 전역을 슬픔에 빠뜨린 비보가 전해집니다. 덕수궁에 유폐되어 살고 있던 고종이 함령전에서 식혜를 먹고 68세의 나이로 붕어한 것입니다. 은밀하게 독립운동을 지원하던 그가 일제에 의해 독살당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고 그의 죽음은 민심을 움직였습니다. 당시 독립선언 운동을 준비하던 교계 학계 인사들은 고종의 국장일인 3월 3일을 이틀 앞둔 3월 1일을 거사일로 정했습니다. 무수한 희생을 낳았고 결국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3.1운동은 전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탄생이라는 의미 있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고종이 만든 대한을 국호로 고종이 도안한 태극기를 국기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종은 사실과 얼마나 맞닿아 있을까요? 저는 덕수궁을 들렀다가 우연히 중명전을 발견했고 을사늑약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을사보호조약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을사늑약은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강제조약에 도장을 찍지 않고 끝까지 버텼던 고종이 없었더라면 을사늑약은 을사조약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나라를 잃은 무능한 왕이었다고 해도 자주 독립과 조국의 근대화를 향했던 그의 노력과 열정만큼은 역사의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마음이 들더군요. 세상은 성공한 역사와 힘 있는 사람에게 좀 더 호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종과 같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왜곡되거나 무치기일수입니다. 나라를 다시 찾을 가능성은 전혀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던 고종을 그리고 중명전을 소개하게 되어 참 기쁩니다. 폐색이 짙은 상황에서도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죠. 하지만 가능성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은 어떨까요? 미련한 일일까요? 고종의 그 미련하고 외로운 도전이 3.1운동의 도화선이 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비록 이룰 수 없는 꿈이라고 해도 그 꿈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 미련하지만 용기 있는 도전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연결하는 사람 폴이었습니다.